생명 시스템에서 화학 반응 보자. 생명체 안에서는 이제 무수히 많은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뭐라고 불러준다? 물질 대사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다 통틀어서 바로 물질 대사라고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물질 대사를 통해서 필요한 물질들을 합성을 해내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서 바로 생명 시스템 자체를 유지를 해내요. 뭐 물질은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단백질도 합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지질도 합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세포를 구성을 한다던가 세포 소기관들을 만든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물질을 합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생활에 필요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도 얻어내게 되죠. 보통 이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뭘 통해서? 세포 호흡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얻어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뭐가 출입한다?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나요. 그래서 이 물질 대사를 뭐라고도 한다? 에너지 대사 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물질 대사에는 반드시 뭐가 관여합니까? 효소가 관여를 해주게 되고, 이 효소는 바로 무슨 작용을 해준다? 촉매 작용을 해주게 돼요. 우리 물질 대사가. 그 다음에 물질 대사는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너지도 단계적으로 출입을 해주게 돼요. 한꺼번에 다량의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반응 자체가 단계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에너지 출입도 어떻게 된다? 단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물질 대사를 구분을 해주면 크게 무슨 작용하고 동화 작용이랑 이화 작용이랑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동화 작용은 작고 간단한 저분자 또는 아주 이제 기본적인 단위체, 기본적인 단위체를 크고 복잡한 분자인 고분자를 합성을 해주는 반응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합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고, 이 에너지를 흡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광합성, 단백질 합성, 뭐 지질 합성 같은 대부분의 합성 반응에 해당이 되고, 이때 바로 에너지를 흡수를 해주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이 적은 게 반응 물질의 총 에너지에 해당이 되고, 이 많은 게 바로 생성 물질의 총 에너지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둘의 에너지 차이만큼 바로 뭐를? 에너지를 흡수해서 바로 무슨 물질을?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합성을 해주는 반응이 바로 무슨 반응에 해당이 된다? 동화 작용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이화 작용은 이 반대로 크고 복잡한 고분자를 작고 간단한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반응이 바로 이화 작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세포 호흡 과정이라든가 소화 작용이라든가. 근데 이게 꼭 고분자가 아니더라도 이 일반 분자를 좀 더 작게 쪼개면 다 이화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 반응이고,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바로 생명 활동에 이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생성 물질이 가지고, 반응 물질이 갖고 있는 총 에너지보다는 생성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더 적죠. 그렇죠? 생성물이, 반응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 더 적고, 이 둘의 에너지 차이만큼 바로 에너지를 방출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분자를 저분자로 분해하는 이화 작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게 되는 반응이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고, 생명체 내라고 하는 이 특이한 조건은
되게 저온의 환경이에요. 기껏 해봤자 체온범인데 생명체 체온이라고 해봤자 사람이 37도 정도고 여기 안에서 높아봤자 뭐 40도에서 35도 사이에 그닥 높지 않은 아주 낮은 온도의 범위에서 이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 효소가 바로 작용을 해주지 않으면 이 물질 대사가 원활하게 잘 일어나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효소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뭐에 해당이 되냐면 바로 촉매에 해당이 되는데, 촉매라고 하는 물질 자체의 정의가 뭐냐면 화학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포함이 안 되고 반응 물질에도 포함이 안 되고 반응 물질도 안 되고 생성 물질 안에도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 안에도 직접 얘가 포함이 되지는 않아요. 화학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반응 속도만을 조절해주는 물질을 바로 뭐라고 불러준다? 촉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촉매를 쓰면 두 가지의 효과가 있을 수 있죠.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해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능에 따라서 정촉매라고 하는 게 있고 부촉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정촉매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줘요. 빠르게. 반응 속도를 빠르게 또는 반응이 더 쉽게 일어나게 해주는 게 정촉매고, 반대의 작용을 해주는 게 바로 뭐다? 부촉매에 해당이 돼요. 반응 속도를 느리게. 반응 속도를 느리게 또는 반응이 더 어렵게 일어나게,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물질이 바로 부촉매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에서 효소는 무슨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 정촉매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반응이 좀 더 원활하고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어디에서? 낮은 체온 범위의 온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뭐다? 정촉매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누구다? 방금 물질 대사에 관여한다라고 하는 효소의 작용이 바로 정촉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효소는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를 낮춰서 화학 반응이 더 빠르게 또는 쉽게 일어나게 하는 생체 촉매예요. 그러니까 생체 안에서 사용되는 촉매인데 보통은 뭘로 되어 있냐면 단백질로 되어 있는 유기 촉매에 해당이 돼요. 유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정의가, 활성화 에너지는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에너지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라는 거는 여기 뭐가 뭘로 되기 위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기준이 바로 요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게 시간하고 에너지 그래프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지금 반응 물질의 총 에너지가 이만큼이고 이게 생성 물질의 총 에너지가 이만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생성 물질, 여기가 반응 물질. 그러면 얘는 반응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생성 물질보다 더 어떻게 되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이 둘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요 높이가 바로 반응열이라고 해요. 이거를 반응열. 이게 뭐예요? 방출하는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건 발열 반응이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현재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활성화 에너지는 높이가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바로 활성화 에너지, 보통 EA라고 표현을 해줘요. 여기가 활성화 에너지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이해를 해주면 조금 쉽냐면, 자, 여기에서 반응 물질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반응 물질이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자전거가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러려면 여기 중간에 터널이 있는 게 아니니까 최소한 얘가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자전거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요 높이까지는 올라가 줘야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을 따라서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넘어가야 되는 일종의 뭐라고 생각해 주면 편해요? 언덕. 예, 저 높이까지 올라가야 그 다음부터는 쭉 내려갈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기 위한 일종의 에너지 언덕이고, 이 언덕이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넘어가기가 더 쉽죠. 그러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반응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다 100개가 있다라고 하면 100개가 다 똑같진 않아요. 어떤 애들은 조금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고 어떤 애들은 조금 적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반응 물질들만 여기를 넘어갈 수 있는 거라서, 이 허들이 낮아지면 통과할 수 있는 물질들이 어떻게 되니까 많아지니까 반응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생성 물질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를 누가 줄여주냐면 촉매가, 바로 촉매라고 하는 게 이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를 시켜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촉매 중에서도 무슨 촉매가? 정촉매가 이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를 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활성화 에너지 자체가 오직 다른 거는 아무것도 영향을 못 주는데 오직 촉매에 의해서만 변해요. 오직 촉매에 의해서만 변합니다. 그러니까 온도나 압력이나 다른 조건에 의해서 활성화 에너지는 변하지 않고요. 오직 뭐에 의해서만? 촉매에 의해서만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를 줄여주기 때문에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쉽고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출입하는 에너지 자체가 변하진 않아요. 어차피 출입하는 에너지는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에너지 차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차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방출하는 열이 촉매에 의해서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저값은 고정이에요. 대신에 이게 반응이 좀 더 쉽게 빠르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지, 이때 출입하는 에너지가 변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흡열 반응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흡열 반응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흡열 반응은 반응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는 생성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때 출입하는 에너지는 바로 이 둘의 에너지 차이, 생성 물질과 반응 물질의 에너지 차이만큼으로 바로 에너지가 흡수가 일어나게 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문제는 이게 보세요. 발열 반응에서는 자전거가 여기 있다가 이 언덕 요만큼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근데 흡열 반응은 자전거가 여기 있잖아요. 반응 물질이. 얘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흡열 반응에서 활성화 에너지는 아까 발열 반응에서의 요만큼이 아니라 전체 여기 올라가야 되는 전체 에너지의 요 언덕 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흡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발열 반응보다 훨씬 더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게 된 거죠. 에너지 언덕이. 그죠? 그리고 여기서 촉매를 쓰더라도 요 밑에 있는 뭐는 안 변하니까, 출입하는 열량이 반응멸을 안 변하니까 요 부분 위에만 이렇게 변해서 줄긴 줄어요. 줄긴 줄더라도 발열 반응에 비해서는 애시당초 흡열 반응에서는 넘어야 되는 에너지 언덕 자체의 높이가 높다 보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반응이 어떻게 된다?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흡열 반응도 마찬가지로 효소를 촉매를 쓴다라고 하더라도
이 출입하는 열량 자체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알겠죠? 효소를 쓴다고 해서 출입하는 열량이 변한다? 안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반응이 일어나는 뭐만? 속도만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효소는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효소를 언제 배웠냐면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언제? 소화라는 걸 배우면서 처음 효소라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뭐가 있었어? 녹말 분해 효소 아밀레이스, 그죠? 그 다음에 단백질 분해 효소 펩신, 트립신, 그 다음에 지방 분해 효소 라이페이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녹말 분해 효소인 아밀레이스가 단백질을 분해할 수 없고요. 지방 분해 효소인 라이페이스가 녹말을 분해 못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분해할 수 있는 물질들이 어떻게 됐어요? 효소들이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효소는요, 특정한 반응물, 이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기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정한 반응물하고만 결합을 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돼요? 낮춰서 반응을 촉진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효소는 물질 대사에 관여할 수 있는 물질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 정해져 있어요. 네, 물질 대사에 관여할 수 있는 물질들 자체가 정해져 있어요. 특정 물질의 물질 대사에만 관여를 해줄 수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바로 기질의 특이성이라고 불러줍니다. 즉, 효소는 뭘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단백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단백질은 특정한 뭘 가지고 있냐면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특정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특정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특정한 입체 구조가 결합을 할 수 있는 기질하고만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맞는 것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열쇠 자물쇠 관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물쇠에 맞는 열쇠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무 열쇠만 넣는다고 해서 자물쇠가 열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질을 뭐라고 치고요? 자물쇠라고 치고 효소를 열쇠라고 치면 여기에 딱 맞는 애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리는 것처럼 아무 물질하고나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딱 이 단백질의 특정한 입체 구조에 맞는 기질하고만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효소의 종류에 따라 고유한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되고, 그 구조에 맞는 한 종류의 특정 반응물하고만 작용을 해요. 그거를 기질의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밀레이스는 누구하고만? 녹말하고만, 단백질은 트립신이나 펩신하고만, 이런 식으로 특정 물질하고 결합하는 특정 효소들이 어떻게 돼 있다? 다 정해져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로 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바로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고요. 그리고 효소는요, 촉매이기 때문에 재사용이 돼요. 모든 촉매는 한 번만 쓰고 마는 게 아니라 화학 반응의 반응 물질도 아니고 생성 물질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사용이 가능해요. 어느 정도는. 자, 반응 전후에 구조하고 성질이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생성물하고 분리된 후에 다시 새로운 반응물하고 결합을 해서 다시 반응에 사용이 돼요. 대신에 효소는 양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효소 양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응물이 많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반응물하고 효소랑 잘 결합을 하니까 반응 속도가 원활하고 빨라지겠지만, 이 반응해야 되는 물질이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결합할 수 있는 효소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 이렇게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백질이 이렇게 입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애는 얘랑 결합을 못하고 이렇게 여기 딱 맞는 애만 결합을 할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줄 수 있는 단계는 바로 이렇게 결합한 요 단계예요. 요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효소 기질 결합한 복합체라고 해주고, 이 효소 기질 복합체 상태가 됐었을 때 바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활성 에너지가 감소가 돼요. 자, 그런데 이 촉매는요, 뭘로 돼 있기 때문에, 단백질로 돼 있기 때문에 이 효소가 변성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활성 제약이라는 걸 받아요. 효소가 활발하게 그 성질을 다하는데 제약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가장 큰 제약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두 개가 뭐냐면은, 하나는 첫 번째가 온도예요. 온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pH. 요 두 가지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pH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예요? 산성도예요. 산성도. 예. 산성도. 근데 온도에 관해서 보면은 효소와 온도의 활성 사이의 관계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보세요. 자, 여기가 0도고,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최고 찍고 다시 어떻게 돼요? 뚝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이게 시간 온도인데, 온도와 효소의 활성에 관한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요. 즉, 여기가 온도, 잘못 썼다. 여기가 온도, 여기가 효소의 활성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최대로 나타나는 이 온도가 대략 몇 도쯤 되냐면은, 체온 범위니까 한 37도씨쯤 돼요. 그런데 효소가 갑자기 활성이 뚝 떨어지는 시점이 생기잖아요. 그죠? 여기가 대략 몇 도쯤 되냐면, 여기가 40도씨 정도쯤이 됩니다. 이 40도씨라고 하는 온도가 바로 뭐냐면, 단백질의 열변성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열에 의해서 성질이 변해요. 보통 열변성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냐면, 단백질이 익는다라는 소리예요. 익는다. 단백질이 한번 익어버리면 온도를 낮춰줘도 어떻게 돼요? 익은 단백질이 원상태로 돌아오지는 않죠. 그쵸? 이게 단백질이 열변성된 거. 그러니까 한번 열변성되면 구조가 변해버리고, 익어버린 이 단백질은 다시 원상태로 복구가 안 돼요. 그리고 온도가 낮으면 효소는 활성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미생물 같은 것들도 냉장고에 넣어두는 게 온도를 낮춰서 효소의 활성을 떨어뜨려서 얘네들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은 활성이 따라서 올라가다가 특정 온도 얼마? 37도씨 정도가 됐었을 때 체온 범위에서 최적의 활성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더 온도가 높아지면 40도씨가 넘어갔었을 때 활성이 어떻게 돼요? 뚝 떨어져 버려요.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산성도는요, 이게 효소마다 최적 활성을 나타내는 pH가 달라요. 효소마다 최적 활성을 나타내는 pH가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은 중성인데, 어떤 효소는 염기성에서 활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위에 있는 펩신 같은 경우에는 산성에서 활성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효소마다 최적 활성을 나타내는 pH가 다른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누구다? 온도예요. 온도. 그래서 사람이 체온이 40도씨가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되게 위험해요. 목숨이 위험해요. 왜? 사람 몸 안에 있는 단백질이나 각종 효소들이 어떻게 돼요? 익어요. 변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 체온이 40도씨로 올라가 버리는 거는 대단히 위험한 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효소 실험에서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있거든요.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거는 이 세포, 대부분의 세포에 있고요. 우리 몸의 혈액에도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 이 카탈레이스는 무슨 작용을 해줄 수가 있냐면, 과산화수소 있죠. H2O2 과산화수소 분해를 촉진하는 작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과산화수소를.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집어넣은 다음에 하나는 아무것도 안 넣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뭘 집어넣었어요? 생감자 조각을 집어넣고, 하나는 삶은 감자 조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삶은 감자 조각은 이 안에서는 삶아버렸으니까 효소가 어떻게 돼요? 변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카탈레이스가 작용을 해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물하고 이렇게 산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산소가 발생을 하는 거를 꺼져가는 향연기를 넣어주면은
뽁 하고 다시 타오르는 걸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보통 생감자나 혈액이나 생간 같은데 카탈레이스가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서 상처 난 데다가 과산화수소를 이렇게 소독을 해주면 거기서 뽀글뽀글뽀글뽀글하고 뭐가 일어나요? 기포가 발생을 하는데 그거 과산화수소가 혈액 안에 있는 카탈레이스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발생을 하는 뭐예요? 산소예요. 그래서 그 산소가 살균 소독 작용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효소와 생명 현상을 보면 효소는 대부분 물질 대사에 다 관여를 하고 이 생명체는 효소에 의해서 물질 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생명 시스템을 유지를 해주게 돼요. 모든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광합성 세포호, 그다음에 혈액의 응고, 뭐 간에서 독성 물질 분해, 성장에 필요한 물질의 합성, 영양소의 소화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돼요? 모든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생체 반응에서는 다 효소가 관여를 해요. 앞에서 배웠던 DNA가 합성되고 복사되고 전사되고 하는 과정에서도 다 수많은 효소들이 다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소는 생명체 밖에서도요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이거는 효소라고 하는 거는 뭐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세포는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단백질이기 때문에 생명체 밖에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되는데 발효식품을 만드는데 뭐 김치, 된장, 치즈, 요구르트, 뭐 젖산균, 유산균이 발효를 시켜주죠. 이거 말고 또 뭐도 있냐면 그 효모가 알코올도 발효를 시켜요. 그다음에는 고기 연육제, 고기가 질김을 연하게 만들어주는 거. 대표적으로 어디 안에 많이 들어있냐면 파인애플이나 키위 같은 데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불고기나 갈비 재울 때 배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배 갈아서 넣거나 아니면은 뭐 키위나 파인애플을 조금 갈아서 넣는 건 연육작용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식혜는 엿기름이라는 게 쌀을 삭혀요. 여러분 원래 식혜가 설탕을 안 넣어도 단맛이 나기는 나요. 밥을 해서 엿기름 넣은 데다가 밥통에 놓고서 두면 밥알이 동동 떠오르고 식혜 밥알은 여러분들 실제 밥 씻는 맛이 아니죠. 껍데기밖에 없잖아요. 안에 있는 녹말이 다 분해돼서 뭐가 돼요? 엿당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식혜 만들어서 이 식혜를 계속 끓여. 끓여서 졸여. 그럼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될까? 밥알이 분해돼서 밥알에 있는 녹말이 분해돼서 뭐가 된 거예요? 엿당이 된 거예요. 엿당 때문에 식혜가 단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끓여서 졸여. 그럼 뭐가 되겠어요? 엿이 돼요, 엿. 식혜를 계속 끓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흰색 쌀엿 있죠. 그죠? 그게 되는 거예요. 네, 생활용품 내에는 효소를 첨가한 치약, 화장품 대표적으로 세제가 있죠. 세제. 그죠? 세제는 보통 때를 분해하는 건데 때가 지방이나 단백질이기 때문에 요거를 분해하는 효소들이 많이 있고요. 의학 분야에서는 소화제, 그다음에는 뭐 의료기기, 그다음에 산업 분야에서도 섬유나 의류 등의 제품을 생산을 할 때 좀 제품을 연하게 하기 위해서 섬유유연제 안에도 효소가 들어있어요. 환경 분야에서는 생활하수나 공장 폐수를 정화하는데 이 안에서 뭐 어떤 유기물질을 분해하는데도 미생물들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에탄올 같은 거를 생산을 할 때도 미생물의 효소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 생활에 많은 효소들을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더 많은 효소들을 아마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변형 확인 문제 풀이해보자. 자, 1번은 OOX죠. 그죠? 물질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효소가 있어야지 일어나요. 없으면 잘 일어나지 못합니다. 자, 이 중에서 동화하고 이화에 해당하는 예를 고르라고 그랬어요. 자, 동화작용인 거 뭐예요? 물질의 합성, 그 다음에는 에너지의 흡수, 그 다음에는 단백질 합성. 이게 동화작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이화작용에 해당하는 거는 물질의 분해, 에너지의 방출, 그 다음에는 세포 호흡. 네, 이런 것들이 이화작용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 3번은, 자, 답이 뭐가 돼요? X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아니다, XOO다. 그죠? 여기서 효소가 있을 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A가 뭐예요?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 B는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니까 이만큼이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바로 요 경로를 따라서 효소가 있었을 때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니은에 해당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4번은 자, 효소의 작용을 나타냈대요. A부터 D는 각각 반응물, 생성물, 효소 중에 하나이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반응물이죠. 그렇죠? 기질에 해당하는 반응물. B가 효소. 얘가 효소 기질 복합체. C하고 D가 반응물이 분해된 생성물. 예,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은 자, 에탄올에는 작용하지 않고 과산화수소만 작용을 한다. 이거 무슨 특이성이라고 합니까? 기질의 특이성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특정 물질의 물질 대사에만 관여를 해주게 됩니다. 다음에 6번 효소의 특성과 활용에 대한 설명. 얘는 X, O, X, X예요. 생명체 내에서만 작용한다. 생명체 밖에서도 작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다음에 화학 반응이 끝나는 효소 입체 구조는 반응 전환하고 달라지지가 않죠. 똑같아요. 엿기름 속에 단백질 분해 효소를 이용해서 식혜를 만든다. 단백질 분해 효소가 아니라 뭐예요? 녹말 분해 효소죠. 그래서 녹말을 분해해서 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엿당으로 분해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자, 요거 반응 속도 그래프 해석하기는 선생님이 잠깐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게 반응 속도가 반응 물질의 농도와 효소의 농도 두 가지에 의해서 다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효소의 농도 자체가 일정할 때 처음에 반응 속도는 어차피 모든 반응 속도는 나중에 더 이상 빨라지지 않고 어떻게 돼요? 일정해져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반응 속도가 더 이상 빨라지지 않고 일정해지는 이유는 항상 똑같아요. 왜 그래요? 효소의 양이 한정돼 있어서 그래요. 생명체 내에서는 효소의 양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증가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처음에는 반응 속도가 빨라져요. 왜? 효소가 많이 결합을 하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더 이상 결합할 효소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어떻게 나와? 이렇게 일정하게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 반응물의 농도가 S1일 때 초기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결국에는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반응 물질의 농도가 클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요. 자, 습관 봐. 자, 반응 물질의 농도가 크면 클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 물질을 더 넣어주면은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러면 반응물의 농도가 S2일 때 여기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방법은 선생님이 여기서는 반응물은 충분한데 효소 양이 어떻게 돼요? 부족해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는 뭐예요? 효소를 더 첨가를 해주는 방법이 있겠죠. 반응물의 농도가 S1일 때하고 S2일 때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어차피 여러분들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줄여주는 거는 어떻게 돼요? 반응물의 농도와 관계없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다? 같다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지금 효소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또는 효소의 농도가 다를 때 라고 보면은 A하고 B하고 어느 게 더 반응 속도가 빨라요? 농도가 같았을 때 이 A였었을 때가 어떻게 돼요? 더 빠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응물의 농도가 같으면 효소 농도가 진할수록 더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효소 농도가 진하더라도 반응 물질의 농도가 아무리 증가해도 결국에는 모든 효소들이 다 뭐하고 결합을 하면 기질, 반응 물질하고 다 결합을 하면은 더 이상 빨라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효소 기질 복합체가 최대한으로 생기면 더 이상 반응 속도 자체는 안 빨라져요. 따라서 반응물의 농도가 S1일 때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효소 기질 복합체 두 개가 결합한 양은 효소 농도가 A일 때하고 2A일 때 누가 더 커요? 당연히 2A일 때가 더 크죠. 2배가 더 크겠죠. 당연히 그래프 상에서
반응물의 농도가 S2일 때 반응물과 결합하지 않은 효소의 양은 둘 다 최대로 결합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반응물과 결합하지 않은 효소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죠? 아예. 그러니까 효소의,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일정해졌었을 때는 모든 효소들이 다 누구랑 결합했다? 반응물질하고 결합을 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효소의 농도가 많던 적던 간에 활성화 에너지를 줄여주는 비율은 어떻다? 어차피 같아요. 더 많이 쓴다고 해서 더 많이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내신 만점 문제 보자. 1번.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죠. 그죠? 물질의 합성과 분해를 다 포함을 하고요.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반출된다. 그쵸?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에너지 대사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통해 생명 시스템을 유지를 해주는 거 맞습니다. 자, 다음에 2번은 자, 그린 가와 나는 세포호, 그러니까 가는 지금 공기 중에서 포도당을 그냥 연소를 시켜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생명체 내에서 바로 호흡을 통해서 분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는 한꺼번에 일괄로 반응이 일어나지만 이 경우는 단계적으로 일어나고 그때 단계마다 에너지가 조금씩 소량 이렇게 방출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효소가 관여하는 반응은 가는 나보다 훨씬 더 고온에서 일어났죠. 촉매가 없으니까. 방출되는 에너지의 총량은 둘이 어떻게 돼요? 어차피 높이는 같아요. 그냥 떨어지느냐 계단을 거쳐서 차례로 내려오느냐의 차이지. 그 다음에 3번은 5번. 그 다음에 4번은 그림은 물질 대사를 가와 나의 경로로 구분을 해줬대요. 자, 가는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합성을 해주는 무슨 작용이에요? 동화 작용. 얘는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분해를 해주는 이화 작용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때 에너지를 방출하고, 자, 이 경우는 에너지를 흡수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이화 아니죠. 소화는 어디예요? 이화 작용이니까 2번 맞고, 가에서는 흡열 반응이니까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에너지가 더 많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기억은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한다. 그렇죠. 맞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누굽니까? 효소죠. 그죠? 이화 반응이고, 이화 작용이고, 동화 작용이고, 다 뭐가 관여합니까? 효소가 관여를 해주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은 5번. 그 다음에 6번은 3번이에요.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7번은 5번이고, 자,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그림은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에서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냈고요. 기억하고 니은은 각각 효소 A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중에 하나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예요? 효소가 없을 때죠.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고, 그 다음에 니은은 바로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이 돼요. 반응 경로. 자, 카탈레이스는 효소에 해당하니까 맞고요. A가 있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효소가 있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어디예요? 그냥 B죠. 그죠? A는 여기서 뭘 나타내요?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고, 여기서 C가 반응열이니까 활성화 에너지는 그냥 넘어가야 되는 발열 반응에서는 에너지 언덕이니까 A에서 B를 뺀 값이 아니라 그냥 뭡니까? B예요. B. 알겠어요?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의 에너지의 크기는 뭐예요? 과산화수소의 에너지의 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죠. 이게 과산화수소의 에너지고, 요게 뭐하고 뭐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과산화수소가 물하고 산소로 분해되니까 과산화수소의 에너지는 여기 에너지, 물하고 산소는 요 생성물질의 에너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A, B, C는 뭐 다 없죠. 그쵸? C는 그냥 반응열일 뿐이고. 다음에 9번.
그림은 효소의 작용을 나타냈어요. 자, A는 기질, 그러니까 반응물, 그죠? 그 다음에 B가 효소, 그 다음에 요게 효소 기질 복합체, C, D가 생성물.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B는 반응물 아니고, 가상태에서 화학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그죠?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들어 놓는 과정에서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반응물은 양이 줄어들고 생성물은 양이 늘어나는 게 맞는데 효소의 양은 어떻게 돼요? 얘는 일정해요. 알겠죠? 예. 자, 효소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번은 5번이고 11번은 1번이에요. 질문 있어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은 3번, 그 다음에 13번은 4번, 그 다음에 14번에서요, 생명현상 중에서 효소가 관여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물질 대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2번은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산소가 이동을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예요? 확산, 물질 이동이에요. 예. 예, 물질 이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농도 차이에서 그냥 스스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아니겠죠. 그죠? 그 다음에 15번은 4번이죠. 그냥 이거는 표면적을 넓혀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6번. 그림은 어떤 효소의 작용을 나타냈대요. 이 효소는 지금 A하고 B를 결합해서 뭘로 만들었어요? C로 만들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작용에 해당이 됩니까? 동화작용에 해당이 되고요.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흡수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다음에 17번. 다음은 효소의 작용에 관한 실험인데 시험관 A부터 C에 3% 과산화수소를 5ml씩 넣고요. A는 그대로 두고 B에는 생감자 조각을, C에서는 삶은 감자 조각을 집어넣었으니까 C 같은 경우에는 효소에 뭐가 일어났어요? 변성이 일어난 거니까 여기서는 제대로 작용을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B만 기포가 발생을 한 건데, 효소의 기능과 관련해서 설수를 하시니까 효소가 결국에는 뭐를 한 겁니까? 즉 효소가 뭐를 화학 반응에 무슨 역할을 했다? 화학 반응에 촉매 역할을 해서 반응이 빠르게 일어났다. 자, 그 다음에 C에서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 까닭은 효소가 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열에 의해서 뭐가 됐다? 변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입체 구조가 변한 거죠. 그러니까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소가 재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방법은 어디에? B에 넣어뒀던 생감자 조각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다시 어디에다 넣어보면 돼요? A에다가 넣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포가 발생을 하는지. 참고로 여러분들 과산화수소 분해될 때 나오는 기포는 무슨 기체? 산소기체예요. 산소기체. 자, 다음에 18번. 생명체의 효소의 종류가 매우 많은 까닭은 물질 대사와 효소의 특성과 관련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효소는 뭐를요? 기질의 특이성을 갖기 때문에, 그죠? 기질의 특이성을 가지기 때문에 다양한 물질 대사에 관여할 다양한 효소들이 필요한 거죠. 물질 대사가 한 종류가 아니잖아요.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하고 많은 효소가 필요하다. 자, 질문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실력업 문제 보자. 그림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1하고 2를 나타냈대요. 뉴클레오타이드를 결합해서 RNA로 만드는 거는 이거는 동화작용에 해당이 되고, 포도당과 산소를 결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는 건 세포호흡이니까 이화작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1은 동화 맞고요. 자, 이건 어디에서 일어나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죠. 세포호흡이니까. 그죠? 틀렸고. 아, 이에는 한 종류의 효소가 아니라 되게 여러 종류의 효소가 관여합니다. 하나의 물질 대사에 하나가 아니라 아주 그 안에서도 여러 개의 효소가 관여를 해요. 자, 다음 2번. 그림 가는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반응물의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 그러니까 반응물의 농도가 높아지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다가 어느 특정 농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빨라지지 않고 일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효소와 반응물의 결합 정도, 그러니까 결합한 효소 기질 복합체가 얼마나 만들어졌느냐죠. 결국에 얘가 가장 많이 결합을 한 상태고,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로 결합 많이 했고, 얘가 거의 결합을 안 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반응 속도는 B가 제일 빠를 거고, 그 다음에는 A, C 순으로 갈 거예요. 결합 정도가 많을수록. S1일 때 효소와 반응물의 결합 정도는 아직 결합을 잘 안 했으니까 누구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중에서는 제일 결합을 안 한 상태로 봐야 되니까 누구야? A로 봐야 되겠네. 그지? 자, 생성물의 생성 속도는 S2가, 당연히 S2가 S1일 때보다 어떻게 돼요? 빠를 수밖에 없죠. 효소 기질 복합체 양 자체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는 결국 같아요. 그 다음에 효소가 많다고 활성화 에너지가 더 많이 줄진 않아요. S2일 때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하더라도 초기 반응 속도는 똑같아요. 왜? 이 상태는 효소가 이미 다 결합하고 있는 상태라 더 이상 결합할 효소가 없어서 더 이상 빨라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반응물하고 결합하고 있는 효소의 비율은 당연히 S2일 때가 S1일 때보다 많으니까 더 반응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5번이고,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그림은 효소가 없을 때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의 에너지 변화고요. 표는 과산화수소 10ml 같은 시험관 A와 B에 각각 기억하고 니은 중에 하나를 넣었을 때 기포 발생 결과를 나타냈대요. 지금 니은을 넣었더니 B에서 발생을 했대요. A 기억은 안 발생했대요. 그럼 기억이 증류수고, 그다음 니은이 감자즙이에요. 결국에는. 자, 기억은 증류수다. 맞고. 자, 니은에는 여기서 A가 뭡니까? 바로 요 활성화 에너지죠.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물질이 들어있죠. 카탈레이스가 들어있을 거고, B에서 발생한 기포는 바로 뭡니까? 과산화수소 분해에서 나오는 산소는 꺼져가는 향불을 가까이 되면 불이 바로 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오릅니다. 다시 타오르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그림 가는 효소 X에 의한 반응을 나는 가에서 시간에 따른 물질 기억부터 디귿의 농도를 나타냈대요. 그러면 처음부터 줄어드는 거는 결국엔 뭐예요? 이 반응은 지금 들어가서 A가 생기는 거죠. C가 반응 물질이고 A가 생성 물질이고, 다음에 B는 효소 기질 복합체고, 이 X만 보면 이 X는 효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양이 계속 줄어야 되는 거는 결국엔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반응 물질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는 누구예요? C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쭉 늘어나는 얘는 누구에 해당이 돼요? 생성 물질 A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늘어났다가 그 다음부터 거의 일정에 되다가 계속 줄어드는 거는 얘는 바로 효소 기질 복합체인 누구에 해당이 됩니까? B에 해당이 돼야 돼요. 처음에야 반응 물질하고 결합을 하겠지만 계속 반응 물질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더 이상 결합할 반응 물질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조금씩 줄어드는 이런 경향성이 나타날 거예요. 자, 따라서 A는 누구에 해당이 됩니까? 얘가 기억, 니은, 그 다음에 얘가 디귿에 해당이 되니까 A는 니은이다. 맞고, T1일 때 C를 더 첨가하면 C1일 때
T1일 때, 이 때는 지금 어떻게 돼요? 맥스죠. 그죠? 효소가 대부분 다 뭐랑 결합한 상태예요? 반응 물질이랑 결합한 상태니까 디귿에 더 첨가하더라도 디귿의 농도는 첨가하기 전보다 더 높아지지는 않죠. 왜? 효소 숫자가 이미 효소 기질 복합체가 최대한 맥스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증가하지는 않아요. C와 같이 결합하지 않은 C와 결합하지 않은 효소의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더 높다.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C 반응 물질하고 결합하지 않은 효소의 농도는 T1일 때가 여기에요. 그 다음에 T2일 때가 여기에요. 자, 누가 더 효소기질 복합체 양이 많아요? T1일 때가 많죠. 그러면 결합한 양이 T1이 많은 거지. 그럼 결합하지 않은 양은 T1이 더 어떻게 돼야 돼요? 높은 게 아니라 적어야 되겠죠. 결국에 답은 1번 네, 이렇게 됩니다.